안녕하세요. 멋진 아재입니다. 혁신성장에 대한 윤곽이 완전히 이제 드러났네요. 어쨌든 간에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혹은 스타트업이나 이런 중소형 기업들, 혁신성장을 이루는 기업에게 법적, 제도적, 또 자금까지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게 그 내용의 핵심입니다. 일단 혁신성장 정책의 방향을 크게 보면은요, 핵심 선도 사업에 집중 지원하겠다는 거, 그 다음에 규제 혁신을 하겠다는 거, 그 다음에 중소 벤처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 전방위 산업경제 혁신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 이렇게 네 가지 축으로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이 네 가지 축으로 추진하는데 8개 선도 산업을 정해서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8개 선도 산업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빅데이터라든가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팜, 핀테크,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 시티, 드론,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입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그러니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유예하거나 혹은 면제해주는 그런 제도까지 도입을 해서 그야말로 가열차게 추진한다고 하는 거죠. 물론 또 이에 따르는 이제 4대 입법,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게 되면 그에 따른 법적인 지원도 뒤따라야 되니까 4대 입법도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ICT 특별법도 있고요, 산업융합촉진법, 그리고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지역특구법,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물론 이 내용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보통신기술이나 산업융합, 금융, 지역특구 이 분야들을 새롭게 바꾸겠다는 거예요. 신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오면 그에 대한 규제도 유예해주면서 기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져가겠다는 거죠. 게다가 있잖아요. 훈령도 있고 고시도 있고 내기도 있고 지침도 있고 이런 그림자 규제들, 여기도 그냥 아주 쉽게 말하면 싸그리 철폐한다고 하는데 그렇게만 되면 진짜 이 혁신성장에 대한 그 중소나 벤처가 이끌고 갈 수 있는 그 힘의 동력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금 지원도 여기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중소기업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중소나 벤처가 지금 정부의 어떤 핵심 추진 동력이잖아요.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정책 자금을 9조 7천억까지 더 늘렸어요. 그래서 전체가 244조 1천억 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돈으로 보면 중소나 벤처기업은 신이 났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세계 시장에서 우뚝 설 것인가, 그에 대한 방안을 제시를 하면 당연히 정부의 법적인, 정책적인, 게다가 자금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혁신 모금 자금도 지금 내년에만 2조 7천억 정도 준비를 하거든요. 애초 계획대로 하면 2020년까지죠. 무려 10조 준비, 10조. 여기에 대출이나 또 빌려주는 돈도 20조 준비를 하고 있어요. 실탄이 굉장히 넉넉하죠. 이렇게 되면 정부도 뭔가 성장의 발편을 마련해서 내년에 국민소득을 3만 달러대로 아주 쉽게 진입하고자 하는 거죠. 실제 이미 경제연구소에서 예측하는 것은 내년에 아마 3만 2천 달러까지 가지 않겠느냐. 그럼 전 세계 10위 안에 들지 않겠느냐. 게다가 우리가 잘 아는 선진국이라는 그 반열에 완전히 서지 않겠네,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어요. 거기에 더 덧붙여서 이런 혁신성장 이론 자체가 또 혁신성장
정책 자체가 뭔가 큰 힘을 받아서 대한민국을 혁신시키고 성장시키는데 아마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내년 경제 성장률을 3%대로 굉장히 높게 잡았거든요. 물론 가능한 일일 것 같아요. 가능한 일일 것 같아요. 투자에 대한 것도 정비가 되고 또 일원화되고 이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분명히 큰 힘을 받을 거는 같습니다. 여기에다 보면 창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술금융에서는 내년도에 140조 지원을 한대요. 또 올해 3분기 말과 비교를 하면 34조 원이나 늘어난 금액이라고 하거든요. 야,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요. 벤처 투자 관련 제조들도 좀 이렇게 한 곳으로 정비를 한다는데 창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을 한목에 묶어갖고 벤처투자 촉진법을 제정해서 내년에 시행하기로 한다고 합니다. 저는 혁신성장이라는 말을 들으면 참 기분이 좋아요. 혁신성장이라는 말 안에는 우리 같은 이런 국밥집을 하는 소상공인들도 포함이 되거든요. 선도산업이 8개가 정해져 있지만 저희가 융합하고 복합하고 하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내년에 오미래 소국밥은 내년에 택배를 하거든요. 국밥을 끓여서 동결 급속 냉동을 한 다음에 제주도 아니라 미국까지도 보낼 수 있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그것을 앱이나 인터넷으로 주문을 또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융합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ICT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면 전통 산업들도 이렇게 혁신 성장의 어떤 융합을 통해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혁신 성장 정책이 진짜 강력하게 추진이 돼서 우리의 삶의 질을 많이 개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단지 아쉬운 것은 혁신성장 정책이 대기업에는 안 간다는 거예요. 중견기업에도 안 가고 벤처나 중소기업, 그 밑에 스타트, 그 밑에 소상공인, 이렇게 하면 동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산업이라는 것은 전방위로 이렇게 밀어줘야지 모두가 시너지를 내서 큰 성과를 이루는데 그 동력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어쨌든 혁신성장은 뭔가 대한민국을 큰 나라로 가기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처럼 무작정적인 지원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단계별로 지원을 해서 성장을 이끌어내고 특히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언제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